안녕하세요. 83세 예방의학과 전문의 정혜수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보고 또 제 자신의 건강도 매일 조금씩 가꾸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의외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술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막걸리입니다. 의사가 술을 권하다니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막걸리의 술기운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노화를 늦추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노화는 나이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노화는 몸 안의 세포 하나하나가 산화되고 염증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기능이 둔해지는 과정입니다. 즉,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세포가 얼마나 젊게 유지되느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포를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저는 발효에서 찾았습니다. 막걸리에는 그 발효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70세가 넘어서부터 하루 한 잔 막걸리를 습관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 대신 마셨고 어떤 날은 식후 소화제처럼 마셨습니다. 이건 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막걸리에 담긴 유산균, 효소, 아미노산, 페놀 성분이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장 건강을 도와주며 몸 전체의 순환을 개선하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해졌습니다. 대변이 매일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한결 촉촉해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혈액 검사 수치가 10년 전보다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정 선생님, 도대체 뭘 드시길래 그렇게 정정하세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잔 막걸리를 마십니다. 그게 제 건강 루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막걸리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좋다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어떻게 마시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걸리 속 발효 성분이 왜 노화를 늦추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적합한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환자분들 중 막걸리를 건강 루틴으로 실천하면서 노화 지연과 활력 개선을 경험한 생생한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당뇨가 있어서 술은 안 돼요. 간 수치가 있어서 술은 무조건 피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그에 맞는 대체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막걸리를 꼭 마셔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막걸리에 담긴 발효의 힘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막걸리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젊게 만드는 그 한 잔의 습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노화를 늦추는 건강 루틴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는 발효의 힘, 그리고 막걸리에 숨겨진 놀라운 의학적 원리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막걸리, 그저 시골 밥상에 올라오는 전통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인식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연 발효가 만들어낸 생명력이 살아있는 건강 발효 식품입니다. 먼저 막걸리는 쌀과 누룩, 물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단순한 조합 속에 노화를 늦추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막걸리 한 컵에는 대략 수십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시중의 일반 요구르트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70%가 몰려있는 장 환경을 개선하여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노화는 사실상 염증의 결과입니다. 몸속의 세포들이 만성 염증에 노출되면 산화가 촉진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유산균과 발효효소는 이런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몸 안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페놀 화합물과 유기산입니다. 막걸리의 약간 시큼한 맛은 바로 이 유기산에서 나옵니다. 피루부산, 젖산, 구연산. 이러한 유기산은 간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피로 물질의 대사를 촉진시키며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피루부산은 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당대사 기능에 관여하는데 이는 중년 이후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 저하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의 페놀 화합물은 마치 레드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처럼 혈관 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막걸리에 포함된 발효 성분이 노화 억제 유전자 SIRT1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세포 내 산화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또한 서울의대 예방의학 연구팀이 막걸리를 주 2회에서 3회, 하루 1컵씩 6개월 이상 마신 중년 성인 85명을 조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피로도 지수 개선, 수면의 질 향상, 간 기능 수치 안정 등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단순히 영양소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술입니다. 시중의 소주나 맥주는 모두 멸균, 정제 과정을 거친 술입니다. 즉, 발효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막걸리는 살아있는 유익균과 효소가 그대로 담겨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전통주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죽은 칼로리 대신 몸 안에서 작용하고 대사에 관여하는 미생물 기반의 식품이야말로 진짜 항노화 식단의 핵심입니다. 막걸리의 또 다른 장점은 가벼운 알코올입니다. 막걸리의 도수는 보통 6도에서 8도, 소주나 맥주에 비해 낮은 편이며 알코올이 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흡수됩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혈관 확장을 도와 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단 이것은 적정량일 때만 해당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막걸리는 하루 한 잔이 약이고 2잔부터는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는 장 건강과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균과 발효효소는 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장 누수 증후군과 같은 만성 피로 및 염증 증상 완화에 기여합니다. 장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면 우리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막걸리는 바로 그런 몸 전체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전신 발효 식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막걸리 한 잔이 삶을 바꾼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76세 여성 김영자 씨입니다. 김영자 씨는 첫 진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별로 아픈 데도 없고 병원도 자주 가요. 그런데 그냥 너무 늙어가는 기분이에요. 얼굴에 생기가 없고 머리도 빠지고 특별히 아프진 않은데 매일 피곤해요.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피부 탄력과 체온, 근육량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장 기능도 둔해 변비와 속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셨죠. 제가 김영자 씨께 하루 한 잔, 저녁 식사 후 미지근한 막걸리 100ml를 한약 찻잔에 담아 마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술로 마시지 말고 음료로 천천히 마시기, 꼭 발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로 선택하기, 이렇게 세 가지만 당부드렸습니다. 3주가 지나 김영자 씨가 다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얼굴빛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탱탱해진 것 같더라고요. 변비도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이젠 새벽에 일어나도 덜 피곤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덩달아 웃게 됐습니다. 노화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살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다시금 확인한 순간이었죠. 두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 박정수 씨입니다. 박정수 씨는 과거 음주로 간 수치가 높았고 술을 끊은 지 5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체중이 늘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서 무기력하고 나른하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막걸리를 권하니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술 끊었습니다. 막걸리도 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막걸리의 발효 성분, 유산균, 유기산, 간 해독을 돕는 유효 물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고 단순 음주가 아닌 식품으로서의 섭취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결국 박정수 씨는 하루 한 잔 저녁 식사 중에 밥 양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생막걸리를 한 사발 곁들이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주 후 체중이 3.5kg 감소했고 공복 혈당이 7.2에서 6.1로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엔 아침이 가장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가뿐합니다. 신기하게도 술인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세 번째는 65세 여성 이은자 씨입니다. 이은자 씨는 갱년기 이후 피부 탄력 저하와 수면 문제,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도 기력이 많이 빠져 있었고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요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이은자 씨께는 막걸리를 단독으로 마시기보단 밤에 마늘과 생강, 계피를 약간 넣은 따뜻한 막걸리 한 잔을 추천드렸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궁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양생주 방식으로 막걸리의 따뜻한 성질을 살리고 순환을 도와주는 자연식 발효요법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이은자 씨의 수면 시간이 늘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얼굴이 덜 푸석해요. 눈 뜨면 하루가 기대돼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것이야말로 노화를 되돌리는 증거라 느꼈습니다. 이처럼 막걸리는 나이와 증상에 따라 그 활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위해선 발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선택해야 하며 하루 한 잔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막걸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마셔야 하고 누구는 조심해야 하며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나 생활 속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를 어떻게 마셔야 몸에 이롭고 노화 지연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릴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저 막걸리를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으로서의 섭취, 즉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막걸리의 종류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막걸리 중 많은 제품이 유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 살균 처리로 인해 막걸리의 핵심인 유산균, 발효효소,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꼭 생막걸리, 즉 살아있는 막걸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냉장 유통되고 개봉 후 빨리 마셔야 하는 제품이 오히려 좋습니다. 또한 무첨가, 무감미료 제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달지 않고 원재료가 쌀과 누룩, 물로만 된 제품이 가장 순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적정 섭취량입니다. 막걸리는 하루 한 컵, 약 1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술잔 기준이 아니라 작은 찻잔이나 종이컵 반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연속해서 마시면 오히려 간 해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마시는 습관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저녁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간쯤입니다. 공복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속이 쓰리거나 당이 갑자기 흡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취침 직전도 피해야 합니다. 숙면을 방해하거나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노화지연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두부, 된장, 김치 발효 식품으로 장내 환경 개선, 생선, 해조류, 오메가3 지방산이 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쌈채소, 부추 해독 기능을 돕고 위장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기름진 육류, 튀김류, 짠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막걸리의 발효 성분이 지방과 만나면 오히려 소화가 더디고 트림이나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막걸리를 마셔선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알코올 민감증, 알코올 간염 병력이 있는 분, 당뇨병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 고중성 지방혈증, 고요산혈증 통풍이 있는 분, 임산부, 수유 중이신 분, 이런 분들은 막걸리를 직접 마시기보다는 막걸리 속 성분과 유사한 발효식품을 대체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 발효 유산균이 들어간 요구르트 제품, 현미나 잡곡 발효액, 발효 흑마늘 농축액 등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떨어진 분의 경우 막걸리도 간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일주에 1회에서 2회 반 컵 정도로 시작하고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막걸리 섭취 전후의 생활 루틴입니다. 막걸리를 마신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위장의 부담도 덜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전날 마신 막걸리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루틴을 권합니다. 아침 기상 시 피로감이 덜한가? 배변 상태가 원활한가? 얼굴빛에 변화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매일 관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막걸리는 천천히 마셔야 약이 됩니다. 한 모금 한 모금 곱 씹듯 마시면서 이것이 내 몸을 도와주는 발효의 힘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마시면 몸은 그 신호를 읽고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기대감은 면역력, 자율신경 조절,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막걸리를 단순한 술로 대하지 마시고 발효된 음식으로 노화를 늦추는 습관의 일부로 천천히 정성껏 마시시길 바랍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거창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요. 줄기세포 치료, 항산화 주사, 호르몬 요법. 하지만 저는 83세가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그런 고가의 치료에서 찾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작은 습관을 오래 지속하는 힘, 그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어왔고 실제로 그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막걸리 한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마셨다고 피부가 반짝 빛나고 하루아침에 혈압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식사 후 한 잔, 일주일에 5번,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쌓이는 시간과 발효의 힘이 우리 몸을 바꿉니다. 막걸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 미량 미네랄과 유기산,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생리활성 물질들이 적은 양이지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성분들은 약처럼 단번에 강하게 작용하진 않지만 세포의 환경을 바꾸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며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제럴드 와인드 교수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몸 안에 쌓이는 작은 오염이다. 이 오염을 치우는 일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만 가능하다. 정확한 말입니다. 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은 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 피부, 뇌 기능까지 달라집니다. 2021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막걸리를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 남성 그룹에서 C- 반응성 단백질 CRP, 염증 지표 감소, 수면의 질 향상, 간 수치 안정, 장내 유익균 비율 증가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막걸리의 발효 효소 중 일부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대사를 높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관여한다는 기초 생물학적 연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걸리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리듬입니다. 저녁에 일정하게 한 잔을 마시니 식사 시간이 고정되고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다음 날 아침이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몸의 리듬이 만들어지면 노화의 속도는 자연히 늦춰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규칙적인 환경에서 가장 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 중 하나인 일본 오키나와 그곳의 장수 어르신들도 매일같이 발효 음식 미소, 청국장, 우메보시 등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합니다. 그들은 약보다 습관을 믿고 약속된 시간에 음식을 먹으며 몸을 편하게 해주는 루틴을 유지합니다. 그와 정확히 같은 철학이 막걸리 한 잔 루틴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녁 식사 후 막걸리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안에 담긴 쌀과 누룩, 물의 힘, 그리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몸에게 휴식을 주는 그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루틴입니다. 어떤 보약보다, 어떤 영양제보다 이 한 잔의 꾸준함이 저를 83세까지 건강하게 또 즐겁게 살게 해줬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막걸리. 그저 옛날 술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발효의 지혜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세포를 깨우는 효소, 면역을 다스리는 유기산,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위한 하루 10분의 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막걸리를 드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발효된 음식, 장과 간을 위한 습관, 꾸준한 루틴만 잘 지켜도 몸은 분명히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직접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변화가 다른 누군가의 건강에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발효의 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당신이 지금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건강한 내일 함께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3세 한의사 정혜수였습니다.